안녕하세요. 저는 반도체 취업 선배입니다. 네, 오늘은 1에서 5년 차 현직자분을 모시고 네, 인터뷰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현재 직무와 대략적인 연차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메모리 P 기술팀에서 공정기술 직무로 일하고 있고요. 지금 4년 차 정도 됐습니다. 아, 네, P 기술이면은 포토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네네, 포토기술팀. 아, 네. 현재 포토 직무를 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직무 만족도는 어떠신지 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 팔대 공정 중에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포토 리소그라피 하는 기술팀에서 공정 직무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오피스랑 시프트 있는데 그 중에서 시프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교대로 8시간 동안의 회사에 있고요. 설비 백업되거나 하거나 아니면은 그 공정 진행되면서 문제 생기면은 그 시간 동안에 처리하고, 그다음에 오피스 쪽에서 뭔가 요구하는 것도 있잖아요. 취약 시간대 퇴근하신 다음이거나 출근 전.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직무 만족도는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사실 그 흔히 나오는 그 포에클 피아라라는 말 있잖아요. 그것처럼 확실히 포토가 힘들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교대라서 많이 힘들긴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요 다음 질문이랑 연결이 될 것 같은데 현재 그 수행하고 계시는 직무를 그 후배분들한테 추천한다? 아니면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그렇다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신지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솔직히 추천은 안 합니다. 이게 사실상 포토가 그 중간에 엄청 낑겨 있잖아요. 맨날 포토 한 다음에 엣지하고 뭐 하고 뭐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처럼 포토가 중간에 낑겨 있는 역할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치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일단은 포토한테 1차적으로 떠넘기는 게 있어요. 떠넘긴다라는 보다는 문제가 생겼으니까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일이 진짜 많고, 그리고 포토가 교대를 진짜 오래 띱니다. 이게 부가부긴 한데 특히나 포토가 거의 한 6, 7년 정도는 3교대를 계속 거의 다 돌거든요. 제가 지금 4년 차인데도 계속 교대 돌고 있고, 그래서 정말 잠자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그 교대가 바뀔 때마다 거의 한 2, 3일 정도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적응 못 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솔직히 좀 추천은 안 하고 있어요. 아, 예. 저도 그 교대 근무를 물론 공정기술만큼 교대 근무를 하지는 않았는데 교대를 하면은 이게 또 20대 때는 할 만한데 30 대가 되면은 이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그 아무래도 포토가 그 예전에는 뭐 디램이고 플래시고 포토가 다 힘들었는데 요새는 디램 같은 경우에는 포토가 제일 힘들고 그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엣지가 또 힘들고 그렇잖아요. 맞죠, 그래서 맞죠. 네, 뭔가 말씀해 주시는 거에서 이게 정말 힘드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야, 이거를 추천을 안 해 주신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좀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공정 기술도 다양한 그 8대 공정 있잖아요. 그중에 네. 다시 한번 지원한다고 하면은 어느 쪽으로 하시고 싶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어, 근데 사실 다시 지원하면은 최대한 팩에서 멀어지고 싶다? 일단은 네. 어떻게든 라인이랑 붙어 있으면은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붙어 있는 거에 의해서 뭔가 압박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공장과 멀어지는 곳으로 하고 싶은데, 맞아요. 어, 저도 이제 그런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팹이랑 먼 데는 또 취업이 힘들잖아요. 그쵸. 네. 그나마 계측 기술?
네네. 그나마 개츠키 쪽이 압박을 좀 덜 받아가지고, 그쵸. 근데 그나마 개츠키 소리.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계측 쪽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시면 이분들은 이제는 막 여기저기서 막 계측 요거 레시피 만들어 달라, 뭐 셋업 해달라 해가지고 또 그쪽 분들도 또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도 생각할 때 반도체는 이게 노가다업이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면 그 포토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러면 뭐 필요한 역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뭐 사전에 좀 준비를 하면은 업무에 적응하기 좀 더 쉽겠다 그런 뭐 역량 같은 게 있을까요? 취업 준비할 때 하는 것들 있잖아요. 반도체 메커니즘, 뭐, 디램이랑 플래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지,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8대 공정이 뭐뭐가 있고,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고, 어떤 식으로 그 웨이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면은 사실 그게 제일 좋거든요. 일을 하면서 이제 그거를 제일 많이 보기도 하고, 저희도 이제 스텝별로 쌓아가는데, 그거 알기 위해서는 이제 8대 공정이나 반도체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훨씬 좋죠. 그럼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를 그 면접이나 자기소개서를 쓸 때 8대 공정 중에 하나를 타겟팅하는 게 유리해요? 아니면은 좀 두루두루 다 할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유리한가요? 제가 지원을 한 게 한참 지나가지고, 저는 썼을 때 그냥 두루두루 알고 있다는 어필을 하고, 그 중에서 특정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을 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알고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 공정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만큼 더 알아봤다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T자인제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넓고 특정 분야는 내가 이제는 그 딥하게 깊게 알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이게 그 처음부터 이게 힘들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마 여기서도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은데, 그 포토 직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힘든 점이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일이 많아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시프트를 하다 보면은 퇴근하고,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할 때 8시간 일을 하지만, 이제 앞뒤로 어느 정도 시간을 두니까 9시간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9시간 동안에 사무실에 있으면서 계속 키보드를 만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손목이 너무 아파요. 진짜 터널 쪽을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손목이 진짜 아프고, 그리고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물론 쉬는 시간이 중간에 있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업무량이 좀 많다. 여기저기서 이제, 뭔가 하나가 잘못됐으면은 일단은, 우선은 포토에서 이러이러해서 고쳐달라. 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물론 이거는 거의 대부분 오피스에서 처리하시긴 하는데, 시프트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챙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계속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다른 업무들이 계속 끼어드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일이 많고 해서 힘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저 교대 근무하실 때 이렇게 방직복 입고 라인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오피스 사무실에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나마 괜찮은 게 저희 공정은 오피스에 라인에 안 들어가거든요. 아, 그냥 계속 사무실에서만 있어가지고 이제 설비분들은 안에 들어가시는데 네네.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물론 설비분들도 설비가 죽지 않거나 안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아, 공정은 이제 저는 일단은 일하면서 한 번도 못 들어가 보긴 했어요. 그러면 설비 기술 분들은 들어가시고 공정 기술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그렇게 무슨 일이 터지지 않는 이상 잘 안 들어가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네 거의 그냥 사무실에 있어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한참 라인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다 같이 라인에 들어가서 라인에서 만나고 그랬었는데 이게 좀 시간이 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는 그 뭐 컴퓨터만 있으면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나 보네요. 네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렇게 좀 힘들게 지금 이렇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취업 준비를 하셨을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그때 '아 나만의 합격 비법이 있었다.'라고 하면 좀 알려주실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서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제가 그 코로나 때 면접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솔직히 면접이 창의 면접이랑 창의 면접이 없고 인성 면접이랑 직무 면접에서 두 개만 딱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짧게 하는 경향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기가 좋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어, 그나마 이제 비법이라고 할 만한 거는 제가 되게 솔직하게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황했을 때,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모르겠으면 진짜 정말 모르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뭔가 질문이 왔을 때 대답을 하려고 하다가 어느 정도 대답을 하고 그 이상 정말 모르겠으면 이 이상은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네, 그렇게 솔직하게 대답을 했더니 이제 면접관분들이 되게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면접관님들이. 그래서 조금 합격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 온라인 면접을 보셨던 건가요? 아니요. 가서 봤는데, 원래 면접이 예전에는 세 개였잖아요. 네네. 인성 면접, 직무 면접, 창의 면접 해서 세 개를 봤는데, 그때는 창의 면접은 없었고, 인성이랑 직무만 보는데, 직무도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전공에 대해서만 여쭤봤었어요. 그러니까 전공에 대해서 그 면접관님들이 질문을 하면은, 조그마한 화이트보드에다가 관련된 뭐 시기라던가 뭐 그런 거 써서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아 그러면 면접 봤을 때 당시에 이렇게 그 면접관들이 하신 질문 중에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다든지 좀 뭐 어떤 한 순간이 기억에 남으시는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제가 정말 대답을 이상하게 해서 기억이 나는 건데, 그, 인성 면접 볼 때, 임원 면접이죠? 임원 면접 볼 때, 그 면접관님이 뭔가 극복하거나 성취해본 경험이 있냐라고 여쭤보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머리가 새하얗게 돼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제 태백산에 1월 1일 날 일출 보러 갔던 걸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면접관님들이 뭔가 너무 옛날이니까 추가 질문을 당연히 하시겠죠? 그래서 그때 그 외에 뭔가 다른 경험은 없냐라고 했을 때 제가 고민을 엄청 하다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그거 외에는 없는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면접관님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웃으셨던 것 때문에 그 상황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어 말씀만 들어보면은 이게 혹시 그 뭔가 약간 망하신 느낌이 있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아마 맞아요. 네네. 전체적으로 이게 모르는 건 솔직하게 다 모른다고 얘기하시고 이게 성취한 기억은 이제는 그 초등학교 때 기억을 말씀하셔 가지고 면접관들이 당황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 외적으로 이렇게 네 합격하실 만한 인재라고 아마 느끼셨던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해 가지고 회사 생활을 해 보셨는데 이게 또 입사하기 전이랑 후랑 이게 많이 다르잖아요.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랬는데 막상 와 보니깐 '아 진짜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다르네.'라는 뭐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처음에는 그냥 취업했으니까 너무 기쁘다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선생님들이 지도를 해주시고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수님이 다 가르쳐 주고
저희는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회사는 제가 직접 찾아서 해야 되고, 물론 지도 선배가 계시긴 하지만, 모든 걸 전부 다 가르쳐 주실 수는 없잖아요. 그분도 일을 당연히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제가 알아서 찾아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못하는 건 정말 귀신같이 아는데, 잘하는 건 생색을 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뭔가 제가 정말 잘한 게 있고, 이거에 대해서 고과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거 했어요 하고 생색을 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학교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든 장점을 찾아서 써주시잖아요. 생기부 같은 거에. 근데 이제 회사는 그런 게 없이 자기 밥그릇은 알아서 챙겨야 된다. 이게 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이게 그 회사에서 이 뭐 고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발표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만든 내용과 뭐 내가 만든 뭐 스토리를 발표하는 게 결국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제는 보여주는 그 과정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그 회사 일이 힘들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교대 근무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다른 회사는 약간 문화가 다르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삼성이라는 데 문화는 이게 뭐 누가 선배가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야 네가 스스로 알아서 배워서 해야지 뭘 내가 가르쳐 줘, 약간 그런 문화가 있는 게 아닌가 저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후배들이 물어보면 저도 이렇게 친절하게 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도 바쁘다 보니까 그게 좀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힘들게 일을 하는 순간순간에도 이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어야지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안 받으면서 이렇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뭐 해소법이나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실까요?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 같은 거 좀 자주 하고요. 그 다음에, 관심 있는 소설책 같은 거 읽고, 사실 거의 유튜브 보거나 스트리밍 방송 보거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 그게 나중에 저랑 같이 뭐 컨텐츠 다시 만드는 기회를 좀 가졌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인터뷰를 듣고 이렇게 어, 그 회사 생활을 상상해 보신다든지 뭐 이렇게 아,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조언을 얻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취업 후배분들한테 조언을 해 주신다면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 취업 준비 기간을 계속 가지다가 취업을 한 거였거든요. 그때 정말 힘들었었고, 무엇보다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거랑, 뭔가 찾아서 하려고 하면은 찾는 것도 힘들고 해서 좀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반도체 선배도 있고, 여러 곳에서 요즘은 물론 제가 할 때도 잘 돼 있긴 했는데, 요즘 좀 더 활성화가 돼 있으니까, 여기저기에서 찾아먹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 찾아서 하면서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계속 힘들다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교대는 그나마 좋은 건 돈을 정말 잘 받거든요. 이제 야간 수당도 있고 교대 수당도 있고 해가지고 월급은 정말 월급은 이제 오피스 어느 정도 전연차 선배들보다는 잘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생각하면 확실히 나쁘지는 않고 보통 힘들긴 한데 그래도 뭔가 해가지고 이거를 개선을 한다던가 하면은 그것도 또 어느 정도는 성취감 있고 하니까 이제 사실 취준 힘들어서 그냥 힘내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 모두 힘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